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다운 연구원이 미국 갖고서 어닝 프리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먼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매일 아침 새벽이면 우리 염노찬 연구원이 회사를 새벽처럼 혼자 나와가지고 미국 시장을 요약해줘요. 난 그게 미국이 열린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짧지만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우려가 미국에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좀 실적이 좀 주춤해질 것 같다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거든 지금. 밸류가 좀 부담스러워진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흔들려 버리는데 한국이 버티겠냐? 이게 약세론의 어떤 큰 골격주 하나야. 또 우리가 못 오른 건 인정. 싼데 미국이 여기서 미국마저 툭하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는 미국이 치고 나갈 것이다. 난 우기고 있는 중인데 정다운 연구원이 잘 보니까 미국도 실적 우려가 좀 있다는 얘기인가? 어떤 거죠?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죠. 뭐 첨언을 좀 드리면 저도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은 버텨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왜 줘야 하고 돼? 있어요.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건 너무 우리가 약해 보이잖아. 지금. 왜냐하면 미국 주식 말고 사실 글로벌리 에쿼티가 숫자가 잘 나오는 데가 없어요. 미국밖에 없지. 예.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랑 이제 유럽 쪽이 약간 좀 꿈틀꿈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버텨주면서 나머지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올라와 줘야 자연스럽게 미국은 슬로우 그리고 나머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지역 주가들이 올라와 주면서 주가는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은 에쿼티 매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실적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뭐 2020년 얘기 이런 거는 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당장 당장 2분기로 봤을 때에는 우려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게 1분기 그래요? 어닝 프리뷰 때랑 같은 뷰고요. 실제 그렇게 하면 미국이 치고 나갔거든. 예, 맞습니다. 1분기 실적 걱정이 되게 불안해들 했는데 예, 맞습니다. 막상 깠더니 괜찮았거든. 네. 미국이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연간이랑 뭐 실적 그림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9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플랫한 수준, 구체적으로는 마이너스 0.1% YOY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점은 저는 2분기가 아니라 3분기가 저점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14페이지에 그림 21번을 봐주시면요. 컨센서스를 나타낸 건데 컨센서스는 지금 2분기가 3.5% 역성장하고 3분기 마이너스 2.0, 4분기 4.2 이렇게 좀 2분기를 저점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뭐 과거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패턴들 그리고 ISM 지수로 봤을 때 어떨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낙폭이 크지는 않아 보여서 그거는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왜 2분기가 좀 나을 걸로 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18페이지 봐주시면요 18페이지의 그림 34번인데요 2분기 이익 추정치 추이를 보시면 제대로 좀 상향 조정이 나타나는 시기가 없어요. 18년 11월에서 19년 2월까지 이때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익 추정치가 한번 좀 크게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1분기 실적 시즌인 19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 이 시기에 또 이미 한번 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게 근데 본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를 했거든.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으니까 안 내려갈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가니까 미국도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좀 그런가?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좀 대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미국은 그래도 수출보다는 내수가 훨씬 더 큰 나라잖아요. 그러다 미국은 보니까 어쩌면 실적 컨센서스가 우리보다는 좀 더 컨센서스가 훨씬 좀 더 데이터가 풍부하잖아요. 그것도 그쵸? 그렇고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징이 1분기 실적 안 나오면은 1분기 실적이랑 2분기 실적이랑 낮출 때 1분기는 낮추고 2분기는 좀 덜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익 추정치 도는 사이클이 좀 느립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덜하더라고요. 1분기 실적 안 나오면 2, 3, 4분기도 갑자기 다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황 바뀌면 그에 따라서 도는 것도 좀 빨리 반응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일단 2분기 순위 컨센이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낮아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림 36번 19페이지고요. 그림 36번 보시면은 이게 12년도 1분기부터 평균적으로 주간 컨센서스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좀 흐린 파란색으로 넣어 놓은 거고요. 2분기에 해당하는 게 진한 파란색 선인데 말씀드렸던 무역 분쟁 이슈가 있었던 시기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에 내려왔고요. 이제 분기 말이 지나고 첫 번째 주가 지난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주 많이 하향이 됐어요. 근데 이후에 하향 조정은 지속될 거예요. 지속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실적은 현재의 컨센서스보다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림 35번 봐주시면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그림 35번 봐주시면은 현재 시점 그러니까 분기가 마감하고 1주가 지난 시점의 컨센서스를 100으로 봤을 때 회색 막대기는 최종적인 컨센서스고요. 파란색 막대기는 이제 발표 실적인데요. 이게 100보다 내려가면은 현재 시점의 컨센서스보다 안 좋은 거고 100보다 높으면 현재 시점의 컨센서스보다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회색 막대기는 그러니까 다 100이거나 10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기말 컨센서스 분기말 플러스 1주의 컨센서스보다는 최종 컨센서스는 대부분 낮은데 실제로 발표되는 확정 실적은 이런 하향 조정이랑 무관하게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좀 발표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왔던 게 2분기예요. 2012년 2분기예요. 이때 숫자는 100으로 찍혀 있기는 한데 소수점까지 보면 99.6이에요. 그래서 이때 유일하게 0.4% 낮은 실적이 나왔었다. 근데 뭐 이런 수많은 기간 중에 19년 2분기가 그런 그림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ISM 지수로 제가 1분기 실적 프리뷰 때 미국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로직으로 봤을 때 2분기 미국 EPS 증가율은 YOY 1.4%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일부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선형으로 단순하게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패턴을 같이 봤을 때 2분기 S&P 전체의 순이익 EPS 증가율은 한 마이너스 1% 수준에서 마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관심은 그거예요. 방금 말한 김에 ISM 지수를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의 역성장 폭이 3분기에도 확대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나는 자유로 굉장히 네네. 우리 그 시장에는 중요한 빠졌는데. 변수다 이게. 한번 네, 얘기 좀 더 맞습니다. 해줄래요? 자료 16페이지고요. ISM 지수와 미국 반도체 업종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상관계수가 제일 높아요. 미국 이게, 반도체, 이제 미국 네, 반도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반도체 업종이랑 ISM 지수 종합 지수만 높은 게 아니라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 지표들까지도 대부분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요. 이 뭐 자세한 자료는 예전에 나갔던 제가 자료. 보기에는 반도체가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 거죠. 예, 전반적인 맞습니다. 산업에 지금 예. 어떠면 밸류 체인상 보면은 굉장히 과거의 어떤 지위 다른 네. 그 화학, 볼트, 소재 화학 예. 이런 것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산업에 미친 영향이. 알스케어 85%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이죠. 야, 나 아직도 제대로 나온 거야? 이거 나도 회계식에서 이 정도 나오려고 진짜.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뭐 세부 생산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세부 지표들까지도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요. 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반도체라는 업종이 이제 진짜 산업재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일종의 산업재가 돼가는 것 같아. 소위 정보 산업, 소위 인프라 산업, 뭐 공유경 모든 산업의 산업재 쌀이죠, 쌀. 쌀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미나 가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 네. 맞는 것 같아. 왜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ISM 제조 이 정도의 어떤 저희 선형 관계가 성립된다는 게 반대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반도체가 이제 마이너스 폭에서 점점 줄어드니까 ISM도 올라간다고 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순이익 같은 이게 경우는 일단 적어도 인과관계의 컨센서스가 문제야. 내가 봤을 이게 때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실 상관관계인 거죠. 상관관계도 그쵸, 문제야. 예. 이게 뭐냐면 그치, 상관관계라면 오케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궁금해하는데 금융시장 종사하다 보면 퀀턴스 두 분이 같이 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A가 인과인 줄 알았는데 나중 보면 B도 C도 아니고 D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사실 A 때문에 B가 된 줄 알았는데 B 때문에 A일 수도 있는 거고 방금 그거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나는 소위 인과관계적으로 보는 거가 자료 쓰기는 참 명쾌한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거의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기보다는 현업에 있는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과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차이라고 맞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나는 미국 글로벌하게 봤을 때 가장 유용한 지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도 ISM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네. ISM이 상당히 어쩌면 참 미국 애들이 데이터를 오랫동안 축적을 해왔고 괜찮은 선행 지표죠. 그치.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연속성이 있어서 그게 마음에 들어. 어떤 지표들은 좀 연속성이 없는데 이건 참 오래전부터 시차도 별로 안 나고 빨리 나오고. 그래서 이게 한참 전 얘기인데 여기 최영 이코노미스트 지금 나가는데 야, IFSM이랑 우리나라의 어떤 서베이 지표와 비슷할 줄 알고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야? 내가 궁금한 게 하나 그거야. 왜 이렇게 다르지? 우리도 서베이를 하잖아 이렇게 다. 트렌드가 있는 것 항목은 다 같아요. 있어 우리도 다 항목들은 있는데. 아니 뭐한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경기 선행지수랑 코스피랑 상관성이 워낙 높으니까 경기 선행지수 그건 어떻게 터털러지고 예측하냐. 선행지수의 주가가 들어올 시간은 그렇죠. 터털러지야 그거는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그거 어떻게 예측하냐 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또 어느 순간 안 맞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아니, 갑자기 나는 두 분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ISM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지표들 공부하실 때 그 뭐죠? 그 인디케이터 책 있잖아. 그 뭐더라? 아, 세계 경제 지표의 비밀. 그 번역돼 있으니까. 네, 네네네. 그 정확히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윤항호 씨가 갖고 있는 네, 그렇죠. 그 ISM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 네. 거기 되게 초반에 나오지 않아요? ISM은 중요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중요도 높게 나오죠. 네. 주요도가 그리고, 굉장히 네, 높게 나오지. 협회 홈페이지 가도 뭐 자세한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각자 공부하시고 언제 한번 강의 한번 해주던지 그 이용 클래스에. 너 여기서 알았습니다 하면은 이제 너 이제 스케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GDP 이러는데 실제 투자하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네. 유용한 데이터 아닌가?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건 중요하죠. 그리고 뭐 CPI도 여러 가지 좀 나눠서 보면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어떨 것 같아요? 저 질문 하나만 네네. 해드리면 그 그림 21번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 아까 염동찬 연구원님도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분기별로 변동성이 너무 큰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미국은 이렇게 아무리 실적의 역성장을 해도 두 자릿수 이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이상 된 적이 없네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업종 그 뭐라 그러죠? 이익 비중이 이게 딱 어느 정도 딱 균형이 맞춰져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는 너무 한쪽이 쏠렸고 그런 것도 있죠. 네, 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년부터 현재까지 사실 미국과 비미국으로 주식시장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인데 미국 업종을 보면은 사실 헬스케어 쪽이 제일 커요. 이런 그러니까 내수 업종 그래, IT가 제일 큰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좀 내수 기반으로 이익이 성장을 잘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부럽네요, 이건 진짜. 이 정도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온다는 건 정말 부러운 네. 일인 건 맞죠. 그래요. 미국 실적 신도를 이분은 오히려 미국은 괜찮겠네.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에. 그쵸.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는 괜찮을 텐데 1분기와 또 하나 비슷한 점은 1분기처럼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더라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맞아. 항상 미국은 가이던스 따라서 문제니까. 주가가 좀 많이 차별화될 것 같다. 아침에 그 얘기는 뭐야? 아침에 염동찬 연구원이 아침 보내는 거에 보면 미국 2020년에 대해서 잠깐 아, 그 최근에 좀 밸류에이션 비싸다는 얘기의 콜이 몇 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아침에 나왔었던 거는 일단 애플의 판매량이 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뭐 실적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IT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산업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세제 개편할 때 감세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격하게 2018년 이후에 증가했는데 이제 그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역풍을 맞으면서 2020년 실적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EPS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15년 그 PER이 최고 수준인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좀 밸류에이션 쪽의 매력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IT를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니다. 적어도 IT 업종 내에서 좀 밸류 비싸고 그로서 떨어지는 것들은 좀 피해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리포트가 해외에서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3, 4분은 뭐냐면 그냥 업종별로 쫙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데이터만 한번 같이 좀 한번 하나가 더 실제로 반도체 쪽 얘기를 하질 않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래, 미안. 16페이지. 16페이지고요. 뭐 ISM 제조업 지수랑 반도체 업종 순이익 YOY 증가율이랑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ISM 제조업 지수를 딱 3분기 7, 8, 9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레깅을 시켜가지고 3분기에 해당하는 뭐 6, 7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걸 다 맞춰놓은 차트예요. 그림 28번을 보시면 그런 걸로 봤을 때 되게 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내는데 특히나 이런 고점이라든지 저점 부근에서의 차이도 사실 크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로 봤을 때는 2분기 대비 3분기가 제가 점을 2개 찍어놨는데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반도체 업종이 3분기에 YOY 증가율 그러니까 낙폭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6월 25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컨센서스보다 가이던스를 낮은 숫자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3분기 작년 3분기는 또 워낙 반도체 업종, IT 업종들 실적이 좋았던 시기라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2분기를 저점이라고 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좀 아침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네. YOY 마이너스는 맞으나 맞습니다. 네. 아침에 사실 모건 스탠리가 특정 나간 자료니까 오늘 한국 성장률 전망 1.8로 내리면서 이유가 결국은 한일 무역 협정, 무역 분쟁 때문에 IT 같은 거 더 깨진다. 오늘 그래서 그걸 하면서 자료를 나갔어요. 아침에 그 얘기도 좀 많은 편인데 지금. 네네. 저도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GDP보다는 저는 좀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한국 좀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맞아요. 안 좋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는 내가 아까 봤었거든요. 시작 얘기했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경제 이슈로 가면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사실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뭐 당장은 대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후에 어떤 우리의 어떤 R&D라던가 어떤 우리의 발전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좀 실마리가 정책으로 잡혀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 데이터만 한번 점검하면 마무리 짓죠.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